둘다 뒤지는 거야. 사실 비밀로 해결 생겼으면 좋겠다. 말이 되는 사실 한국도 해결 생기고 있어. 우리나라 거짓말 못해가지고 안 돼. 뭐지? 전에 한번 걸려가지고 계속 미사일 그 약간 그 연구를 하고 있는 미사일만 주면 미사일만 우연히 거기 핵만 있으면 핵개가 있는데 우연히 정찰하던 실수로 방송을 만들어버렸네. 자, 퀵 테스트부터 합시다. 퀵 테스트. 주한이. 수빈. 하랑. 스루. 다미. 현우. 현우부터 줄게. 유진. 조한이. 혜민. 원빈. 채원. 현석. 태윤. 정훈. 태인이. 준혁. 네. 자, 뭐지 진짜? 틀린 게 보여? 아니 이동 방향을 알고서 왜 저렇게 썼지? 난 이해를 할 수 없어. 나 자신은 이해할 수 없어. 뭔가 깨닫고 자, 그 풀이를 저번보다는 훨씬 전체적으로 열심히 썼어요. 틀린 사람들도 하여튼 풀이를 썼어요. 쓰니까 쓰고 나면 이제 받아보면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눈에 보일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풀이가 중요한 겁니다. 절대 우리 머리를 믿으면 안 돼요. 알겠죠? 손을 믿읍시다.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쓴 사람만 실력이 느는 겁니다. 내 손이 이상하지. 우리 자기 손이 좀 이상하면 또 문제지만, 그죠? 우리들 중에 천재가 있을까? 있었으면 좋겠다. 존재할 리가 없죠. 진정한 천재들은 그냥 직관에 의해서 이렇게 답이 보이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천재들,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천재들 말고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천재들도 진짜 99%의 노력, 그죠? 그리고 1%의 영감, 요거 가지고 우리들이 천재라고 불러주는 사람들입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잠시 보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도플러 효과, 이거 생각보다 식은 간단하지만 의외로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했었죠.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도플러 효과라는 것은 파동에서 관측자나 아니면 음원 또는 빛을 내는 광원 이런 것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쓰입니다. 알겠죠? 직접적으로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도플러 효과를 이용을 해야지만 이해되는 것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잘 해 두세요. 알겠죠? 자, 1번에서는 이제 정지에 있는 영희가 정지에 있는 경찰차를 보면은 이제 소리를 듣겠죠? 그때의 소리가, 자, F가 얼마? 770Hz. 변하지 않은, 진동수죠?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싶은 겁니까? 이게 변화한 걸 알고 싶다는 거죠.
그죠? 요걸 알고 싶어. 자, 그런데 지금 경찰차가 0으로부터 10m/s로 멀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음원이라고 할게요, 그냥. 음원이 관찰자, 옵저버로부터 멀어진다.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0이고 이게 경찰차니까, 자, 소리는 어떻게 내냐면, 소리는 이쪽으로도 나가지만 이쪽으로도 이렇게 나가요. 온 사방으로 나가겠죠? 그죠? 그럼 소리는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면 이쪽으로 갑니다. 이게 소리의 속도 V라고 해보죠. 그러면 얘는 음원의 속도니까 VS라고 해보자는 거죠. 자, 얘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관측자가 안 움직이면 상대 속도의 변화가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진동수의 변화는 예를 들어서 파장이 변해서 변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속도가 변해서 변할 수도 있다 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뭐가 변하느냐? 속도는 안 변해요. 알겠어요? 속도는 변하지 않고 이건 그대로 V로 느껴진다는 거죠. V로. 파장이 이쪽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파장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자, 멀어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파장이 길어지겠죠? 그죠? 음원이 이렇게 가면 이 음원 앞쪽에 파장이 압축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는 팽창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속도와 속도로 표현되어 있는 걸 속도에다가 뭐를 곱하면 t를 곱하면 거리 개념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속도라고 되어 있지만 이걸 파장이라고 이해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장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V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파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길어지는 거죠. 길어지는 거니까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VS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부 다 V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상 밑에 것은 파장, 길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위에 것은 속도는 상대 속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관측자와 이 소리의 속도의 상대 속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만 밑에 파장, 음원이 변했을 때는 파장 변화가 일어난다. 꼭 기억해야 될 거. 자, 얘가 변하면 파장이 변합니다. 자, 얘가 움직이게 되면, 얘가 변한다 하지 말고 움직인다 그럴까? 움직인다. 자, 움직이면 얘가 움직이면 속도가 변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동수가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요 식을 이제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봐봐, 아까 여기 t가 곱해져 있는 거라고 했죠? 네. 그죠? t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t는 f분의 1이잖아. 묶어내면 자, 묶어내볼게. 자, 묶어내면 이렇게 될 것이고, 맞죠? 그 다음에 요건 t분의 1은 뭡니까? F죠, F. t분의 1은 F.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자, 요 부분만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요 V 플러스 VS라는 것이 요것과 같이 생각을 하면 길입니다, 길이. 알겠죠? 길이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요거 그대로 해서 진동수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F-는, 자, 이게 얼마입니까? 770이죠. 그
그 다음, 요 V가 뭡니까? 소리의 속도 340. 그 다음 얘가 V죠? 얼마입니까? VS? 10. 그러면 여기 더하기 10. 그리고 340. 이거 계산입니다. 알겠죠? 요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748Hz. 구하고 난 다음에 확인해 보세요. 지금 얘는 그대로 있고 얘가 멀어졌으니까 진동수가 높아질까 낮아질까? 낮아지겠죠? 그죠? 그러면 낮아졌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이번에는 음원이 가만히 있어요. 그죠? 음원은 가만히 있고 얘는 가만히 있고, 자, 관측자가 지금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죠. 5m/s로. 그렇다면 얘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파장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파장 변화 분무 쪽에는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지금 뭐 구하라고 했냐면 파장, 속력, 진동수 다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럼 파장은 그대로일 거고, 조금 이따 계산해 보죠. 그 다음에 속력은 변하겠지요? 그죠? 자, 변하는데 소리의 속력, 소리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소리를 항상 표시를 하세요. 이렇게 됐죠? 얘랑 얘가 어떤 상대 속도를 가지는 겁니까? 얘랑 얘가 빨라지겠죠? 서로 마주오기 때문에. 그러면 대주시면 되죠. 요거 맞나요? 여기 이제 VO가 되는데 그냥 O라고 적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진동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파장은 안 변하는데, 파장은 그대로 가는데, 얘가 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위에 것만 변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렇게 써봅시다. 밑에는 안 변하고, 위에만 변하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파장부터 한번 구해보죠. 자, 원래 1360Hz 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죠? 소리의 속도를 아니까. 자, 파장 어떻게 구할래? 파장은 진동수분의 속력 하면 되겠죠? 맞나요? V는 F 람다니까 람다는 F분의 V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게 1360분의 요게 뭡니까? 소리니까 340.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요 계산하면 얼마야? 4분의 1. 그럼 0.25m. 이렇게 되겠죠? 0.25m. 자, 그 다음에 소리의 속도, 요 V 다시 변한 거는 어떻게 됩니까? 340에 5를 더하니까 345m/s.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진동수. 자, 요거 안 했네. 그죠? 자, F 다시는 처음이 1360에다가 340분의 345. 요 계산이죠? 요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380. 1380. 자,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다 쓰셔야 돼요. 서로는 요거 오라고 적었지? 네. 오라고 적은 사람들 꽤 있더라. 그게 맞지. 요거 생각한 거죠. 요거 생각한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자, 3번은 지금 뭐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까? 음원이 다가오고 측정기는 그대로니까 이거 뭐 쓰면 돼요? 요 형태 쓰면 되는데 요것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번에는 자, 측정기 옵저버가 그대로 있고 S가 이쪽으로 다가오죠. 그러면
소리가 이렇게 날 겁니다. 그죠? 요거. 그 다음에 요게 VS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원래 진동수의 변화한 값은 위에는 변화가 없죠? 관측자는 이동을 안 하니까. 요건 변화 없고 밑에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거 어떻게? V하고 VS인데 더할 건지 뺄 건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 이쪽으로 가면 여기 파장이 어떻게 돼요? 짧아져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같은 방향이니까 당연히 작아지겠죠. 그러면 작아지려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에다 그대로 넣으면 답이 얼마입니까? 요거는 850Hz. 알겠죠? 됐어?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4번. 4번에서 이제 방향 난리 났던데, 다 풀어놓고, 방향이 이쪽, 저쪽. 자, 지금, 요거는 두 개가 다 움직이고 있죠. 그죠? 지금 요거는 이제 A하고 B로 해서 해드릴게요.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이쪽으로 20m/s가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움직이는데 어느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모르겠는데, 뭐가 나와 있느냐면, 진동수 변화값이 나와 있어요. 그죠? 처음에 어떻게 들렸다가, 자, 처음에 얘가 진동수가 1080Hz로 들리고 있죠. 그죠?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내고. 그러면서 이게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B가 들었더니, 얘가 들었더니, 얼마로 들린대요? 1050. 그죠? 1050Hz. 이렇게 들린대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식을 써야 될 텐데, 둘 다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이것은, 변화한 진동수는 원래 진동수에 대해서, 자, 일단 음원은 이쪽으로 가고 있죠. 그죠? 근데 소리는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관측자한테 가는 소리니까 이쪽 방향의 소리가 되겠죠? 그럼 얘랑 얘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쪽이 파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V하고 요걸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숫자가 커져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V 더하기 20. 요게 340일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죠? VB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쪽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야. 이쪽으로 가면 더하기지만, 이쪽으로 가면은 빼기야 되는 거다. 그지?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적어봅시다. V에다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VB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숫자를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숫자를 넣어서. 자, 여기다가 적어볼게. 자, F-가, 요거네요. 1050. 그죠? 그 다음, F 값이 1080. 자, 그 다음, 전체 가로에, 이게 340이니까 360이 되면 되겠죠. 340 더하기 20. 그 다음 요게 340 플러스 마이너스 VB 이렇게 전개를 해두면 되겠죠.
자, 요거 이항을 이제 합시다. 1080분의 1050. 요거 넘어가면 곱하기 360. 요것이 340 플러스 마이너스 VB다. 그죠? 자, 요거 공 지우고 여기 3배죠? 그죠? 그러면 요게 3, 3은 9니까 3, 3, 5, 15. 그죠? 350. 이렇게 되겠네? 맞나요? 네. 왼쪽이 350인데, 오른쪽은 340 플러스 마이너스 VB네요. 그럼 VB가 얼마가 돼야 돼? 플러스 10m/s가 돼야 돼. 그죠? 자, 근데 요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건 얘가 그러니까 얘가 이쪽 방향으로 갈 때요, 이쪽 방향으로 갈 때요. 왼쪽으로 가야지만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 소리라. 그죠? 만약에 마이너스로 나온다라고 하면 적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쪽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플러스 10이라는 것이 이쪽 방향이구나. 이게 아니고. 그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응? 세수준. 갔다 오세요. 자, 4번 이해됐죠? 응? 자, 그러면은 오늘은 저기 뒤쪽을 합시다. 767페이지 가보세요. 767페이지. 자, 이제 빛의 간섭을 볼 건데, 잘 돌아가니? 자, 우리 앞에서 파동의 간섭 본 적 있죠? 파동 간섭, 요거 어땠습니까? 경로차 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 S1, 여기 S2, 그죠? 그럼 여기 파원이 동시에 똑같은 위상으로 진폭 갖고 파장 갖고 진동수 갖게 통통통통 쳐주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파가 생기겠죠. 이쪽에서도 이렇게 파가 생기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마루와 마루가 만나는 지점이 생기고 골과 골이 만나는 지점이 생기고 마루와 마루가 생기는 지점이 생기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데가 있고, 그 다음 마루와 골이 만나는 지점이 있고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걸 따질 때 어떻게 따졌냐면, 자, 여기 중심선을 딱 하나 그었을 때 여기에서 생기는 중첩을 판단을 하면 여기나 이 지점들은 전부 다 요 지점에서 간 거리하고 요 지점에서 간 거리가 어땠어요? 차이가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죠? 얘가 간 거리와 얘가 간 거리를 경로라고 합니다. 경로. 근데 그 경로에 차가 없으면 여기 거리와 여기 거리가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로차라고 해가지고 기호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 델타. 그죠? 델타라고 읽고, 자, 이 값이 반파장. 람다는 파장이죠? 반파장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가 한 파장이거든? 그죠? 반파장이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파장의 짝수배로 나타나느냐? 아니면 반파장의 홀수배로 나타나느냐? 경로차가. 이거에 따라서 여기를 뭐라고 했느냐면 여기를 우리가 보강 간섭이다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리고 여기를 상세 간섭 또는 뭐 소멸 간섭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렇게 했던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게 제일 기본입니다. 이거는 이제 위상이 동일할 때입니다. 어떤 위상이? 여기와 여기 위상이. 여기에서 마루로 시작할 때 여기도 마루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실선이 마루면 여기 실선도 마루. 여기 실선이 마루면 여기 실선도 마루. 그럼 그 사이는 골.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파동에서의 간섭식이에요. 간섭식. 이거 갖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다 바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종류가 많고 식이 많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식은 요거 하나예요. 알겠어요? 이거 가지고 그 경우마다 대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얘랑 얘가 반파장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반파장만큼 차이 난다는 얘기는 얘가 예를 들어서 마루일 때 얘는 뭘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골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반파장이니까 반파장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파장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가 마루일 때 하나는 골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 실선 요게 마루면 얘 실선은 골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 여기 만났을 때요. 이걸 이해해야지만 빗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만났을 때 이 경우죠. 그죠? 델타는 2분의 람다 2m 요렇게 돼야 되는데 이미 시작할 때부터 몇 파장 차이가 났어요? 반파장 차이가 났죠? 그죠? 반파장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플러스 2분의 람다 뭐 요렇게 해도 상관이 없죠? 그죠? 또는 뭐 마이너스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에 뭐가 추가돼야 되는 겁니까? 반파장 추가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식이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가 아까 무슨 간섭이었죠? 이거 무슨 간섭일 때 우리가 식을 변형시킨 겁니까? 위에 식 변형시킨 거예요? 밑에 거 변형시킨 거예요? 위에 거 변형시킨 거죠? 이게 무슨 간섭이에요? 보강 간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알겠죠? 위상이 반파장 차이가 나버리면 식이 바뀐다는 얘기야. 쉽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그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자, 요거 이해가 가야 됩니다. 요거. 저번 우리 파동 앞에서 했을 때, 제일 중요했던 내용인데,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 영의, 이중 슬릿 실험부터 해가지고 진행을 할 거예요. 얇은 막 간섭, 뭐 이런 것들 다 요거 갖고 합니다. 자, 일단 식은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뭐 복잡하게 할 필요도 없이. 요거 반파장이 짝수배냐 홀수배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칙 위상이 동일하면 짝수배가 보강. 그죠? 여기에다가 m은 0부터 시작하니까 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경로차가 0이죠? 경로차가 0인 지점이 어디예요? 이 가운데 지점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쭉
우리가 판단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767페이지 있죠? 한번 봅시다. 자, 여기는 이제 뭐냐면 빛의 간섭인데, 빛은 파동이에요, 입자예요? 둘 다 가지죠? 그죠?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싸웠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이 0이 이중슬릿 실험을 통해서 뭘 보여줬느냐 하면 간섭을 보여줬어요. 빛의 간섭. 자, 간섭과 해절이라는 성질은 뭐만 나타낼 수 있는 특징이냐 하면 파동만 나타낼 수 있는 성질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빛이 회절에 의한 간섭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동안 싸워왔던 이 이중성이 완전히 해결돼 버린 거죠. 그죠? 그러나 뒤에 입자에 대한 또 성질을 나타내는 빛의 성질이 발견되기 때문에 결국은 빛은 둘 다 가지는 특이한 녀석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빛만 그런 거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우리도 사실 그렇다고 했어요. 우리도. 우리 벽 통과할 수 있습니까? 저기 보니까 X는 자리 좀 비켜줘. 지나간대. 영화 엑스맨 보니까 그런 애들 나오던데. 벽 통과하는 애들. 벽 통과할 수 있습니까? 벽을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는 파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파동이면 가능해요. 파동이면 왜 가능한데? 우리 배웠잖아. 파동이면 가능한 거. 이렇게 가면 만나면 어떻게 돼요? 2배가 되고 그 다음에 헤어질 때 각각 그대로 가죠. 그죠? 그럼 이거 벽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툭 지나가겠죠. 그죠? 파동이면 가능해요. 파동, 우리 어떻게 하면 파동이 될까? 질량이 작아져. 질량이 작아지든지 온도가 엄청 낮아지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파장이 있어요. 알겠어요? 우리의 파장들이 있습니다. 입자들의 그 파장, 우리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파장. 그것이 우리 크기보다 길어지면 파동의 성질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의 파동보다 원체 크기 때문에 입자성만 나타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이중성, 이거는 모든 물질이 가지는 근본적인 성질이다. 그런데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파동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입자가 매우 작아지면 가능한 거예요. 알겠죠?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거 뭐 볼 거냐 하면은 이중슬릿 실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중슬릿. 슬릿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슬릿. 틈이죠, 틈. 그죠? 틈인데, 자, 요렇게 봅시다. 여기. 자, 여기 원래 이 이중슬릿을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중슬릿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어요? 단일 슬릿으로도 가능하고 머리카락만으로도 가능해요. 알겠죠? 뭐 때문에? 레이저 때문에. 레이저면 가능해요. 알겠죠? 근데 이 당시 실험할 때, 이 당시는 1800년대이기 때문에 레이저가 안 나왔을 때야. 자, 이때는 백열전구죠.
그러면 그 백열 전구에서 나오는 빛이 여기와 여기에 그냥 닿았을 때 위상이 같으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막 나오기 때문에 잡다하게. 그래서 요 틈을 딱 걸러내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걸러내고 요렇게 해서 온 여기와 여기의 파가 위상이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중 슬릿을 사용한 겁니다. 근데 레이저는 그냥 동일 위상이에요. 동일 위상의 빛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쏴주는 게 기본적인 레이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이용을 하면 그냥 머리카락 하나로만 간섭 무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서 이제 동일 위상으로 아까 얘기 드렸죠. 동일 위상이면 마루로 시작하면 양쪽 다 마루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이언스의 원리에 의해서 그죠? 여기가 새로운 파원이 되고 여기도 새로운 파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스크린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요게 이제 간격이 D다라고 해볼게요. D.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밝은 무늬가 생기고, 그 다음 어두운 무늬가 생기고, 밝은 무늬가 생기고,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막 이런 식으로 쫙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생기는데, 가운데가 가장 밝습니다. 옆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 희미해져요. 알겠어요? 약해진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멀어지니까. 멀어지면 빛은 약해지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특정 간격을 찾아볼 건데 뭘 찾아볼 거냐면 여기에서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 사이에 어떤 간격 이걸 찾을 겁니다. 찾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뭐 두 번째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중심 자, 그림이 이제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여기 좀 지울까? 여기를 다시 그리자. 자, 여기가 이제 S1, 여기가 S2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제 X고 여기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간격을 뭐 L이라고 해봅시다. L.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세타인데 저 세타 각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로차를 구해야 돼요. 경로차. 자, 경로차는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로차 이해만 하시면 돼요. 경로차만 구할 줄 알면 조금 전에 했던 이거 있죠. 경로차만 구할 줄 알면 2분의 람다의 EM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만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에서는 경로차를 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경로차. 우리 책에서는 이제 빛이기 때문에 광로차라고 표현한 것 뿐이니까 그냥 경로차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자, 여기에서 보세요. 이쪽으로, 이 지점에서 이쪽으로 직각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었을 때, 이 각도가 세타다. 이게 세타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알겠어요? 저게 왜 세타가 되는지 이제 이해를 해봅시다. 그것만 이해하면 나머지 이제 그냥 삼각함수로 해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자, 이게 뭔 얘기냐면, 봐봐. 이 간격이라는 거는 굉장히, 좁습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그 면도칼 압니까? 면도칼? 옛날 면도칼? 뭐, 요렇게 해가지고 생긴 아주 날카로운 뭐 요렇게 생긴 애가 있습니다. 여기가 날이에요. 여기도 날이에요. 이렇게 생긴 면도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 적은 없을 거야. 여러분들 그 도르코 칼 있지요? 커터칼 칼날 본 적 있지요? 그거는 굉장히 두꺼운 겁니다. 얘는 굉장히 얇아요. 그거보다 그 두께 한 10분의 1 정도 되려나? 굉장히 얇거든요. 이 칼날을 가지고 슬릿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유리판이 있습니다. 매끄럽게 이제 잘 닦인 유리판에다가 락커 있죠? 락커 같은 거. 또는 이제 불로 이렇게 걸려도 됩니다. 걸려도 되는데, 어쨌든 까맣게 코팅을 해버리는 거야. 까맣게. 까맣게 코팅이 된 상태에서 얘 가지고 한번 딱 그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단일 슬롯이 나오는 겁니다. 단일 슬롯이. 근데 두 장을 딱 겹치면 어떻게 되냐면 확대를 해서 그려주면 이게 칼날이에요. 또 옆에 한 장을 더 겹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칼날과 칼날.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얇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칼날과 칼날 사이도 굉장히 얇겠죠. 붙여가지고 이걸 쫙 그어버리면 이렇게 두 선이 생기겠죠. 이게 이제 이 간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보통 1m에서 한 2m 정도 돼요. 무슨 얘기냐? 머리카락보다 얇은 간격이고 그게 어디에서 1m에서 2m 정도 되는 거리에 무늬가 생기는 거야. 무늬가 생기는 거야. 그렇다면 요 지점을 쭉 갈 때 우리가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 이렇게 각이 안 생겨요. 어떻게 생기느냐? 이렇게 생겨. 자,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여기를 점선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 점선. 자, 이 점선이에요. 알겠어요? 자, 이 선이 얘고, 요 가운데 선이 얘입니다. 요거. 얘도 얘예요. 무슨 얘기냐? 이 세 개의 선이 여기에서 거의 나란하게 갑니다. 너무 좁고 너무 멀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이 각도가 거의 나란하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중에 어떤 게, 요 가운데 요 부분이 세타라고 했었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세타라고 봐도 됩니다. 나란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직각으로 우리가 내렸었죠? 이 직각이 되면, 자, 보세요. 여기랑 여기가 직각이야. 그리고 여기랑 여기가 직각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세타면 여기 요만큼은 90 마이너스 세타고 그러면 여기는 다시 세타가 돼야 되겠죠? 맞니? 더 크게 그려줄까? 여기다가? 저 부분만 그려드릴게요. 여기가 S1, 여기가 S2. 그죠? 자, 이 두 선만 볼게요. 여기가 세타라고 했어. 그럼 여기도 세타라고 하고. 그죠? 자, 그 다음. 요 선. 요게 직각으로 내렸기 때문에. 자, 요게 직각이고, 직각. 그 다음, 요게 또 직각이에요. 이해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게 세타면 요 각은 90 마이너스 세타고 그럼 여기는 다시 세타가 돼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일단 요 녀석이 세타가 되는 것만 일단 이해했으면 그 다음은 별거 없습니다. 뭐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간 거리랑 여기에서 이렇게 간 거리가 어떻다? 같다. 여기 봐봐. 여기랑 여기 같잖아.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했을 때. 맞나요? 그러면 요 지점에서 여기 간 빛과 이 지점에서 여기 간 빛의 경로차는 어디가 된다? 경로차는 여기가 될 거야. 맞죠? 여기가 경로차다. 여기를 델타라고 해요. 됐지? 그러면 이제 준비 다 됐어. 이해할 준비가 다 됐어. 자, 삼각형만 여기다가 크게 그려봅시다. 자, 요게 델타, 요게 D, 요게 세타. 끝. 요거죠? 자, 그러면 요거 사인 세타는 D분의 델타 이렇게 표현되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델타잖아. 경로차. 얘가 경로차입니다. 경로차. 자, 요거 경로차예요. 경로차. 자, 그러면 델타는 D 사인 세타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런데 이 세타는 큰 각이야, 작은 각이야? 작잖아.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매우 이거 멀고 요 지점은 얼마 안 돼요. 스크린상에 나타난 거. 그렇기 때문에 저 각이 매우 작습니다. 세타가 매우 작으면, 자, 과학에서 쓰는 근사법 있죠? 세타가 매우 작으면 어떤 성질이 나타나냐면, 세타랑 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가 같아집니다. 크기가. 거의 같아집니다. 거의 같다. 거의 같다.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뭘로 바꾸자? D 탄젠트 세타로 바꾸자. 그러면 탄젠트 세타를 우리가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느냐 하면 요 세타 가지고 이렇게 탄젠트 세타. 자, 삼각비 잘 안 되는 사람들 보세요. 여기가 세타고 직각이다. 그죠? 지금 여기가 L이고 여기가 X예요. 스크린과 슬릿 사이의 거리. 그 다음 무늬 간격입니다. 이게 무늬 간격. 자, 이렇게 했을 때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얘분의 얘다. 얘분의 얘. L분의 X.
여기다 따로 적어줄까? 저번에도 한번 적어줬지만 혹시 또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자, A, B, C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사인 세타는 어떻게? 요렇게 돌립니다. 이게 소문자 S죠? 그죠? 그래서 요거 C분의 B. 자, 코사인 요렇게 돌리기 때문에 요렇게 돌립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C분의 A. 자, 탄젠트 세타는 자, 탄젠트는 요렇게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분의 B. 요거 이용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요렇게 구했죠. 그러면 D 그 다음에 곱하기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된다? L분의 X가 되는 거예요. L분의 X. 자, L분의 X. 자, 경로차 구했죠? 경로차가 D 곱하기 L분의 X가 된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경로차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짝수배로 나오느냐, 반파장이 짝수배로 나오느냐, 홀수배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강간섭이다, 상쇄간섭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잘 봐봐. 여기와 여기에서 딱 나왔는데, 그죠? 동일 위상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다니엘 슬릿은 생략했습니다. 자, 동일 위상으로 쭉 나와가지고 요 지점에서 만났는데, 요 차이는 이제 경로차는 dL분의 dx입니다. 요 부분이 요걸로 표현될 수 있는데, 요게 하필 딱 반파장의 짝수배라고 하면 요 위치가 뭐가 된다? 어떤 무늬가 된다? 밝은 무늬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표현되는 경로차 요 부분만큼이 반파장의 홀수배로 나타나게 되면 이 길이 차이가 반파장의 홀수배는 뭐 2분의 1 람다 또는 2분의 3 람다 뭐 이런 값을 얘기하겠죠. 파장이 예를 들어 뭐 저기 0.2 이렇게 했을 때 그죠? 경로차를 구해봤더니 0.1로 나왔다. 그러면 홀수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걸 뭐라고 부른다? 보강간섭. 이걸 상쇄간섭. 이거는 어떻게 나온다? 밝은 무늬로 나와요. 이건 어떻게 나온다? 어두운 무늬로 나와요. 그거하고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파동의 간섭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파동의 간섭은 아까 여기 S1, 여기 S2 했을 때 요렇게 얘도 이렇게 갔을 때 중앙에 경로차가 0인 지점이 생겼었죠? 0인 지점 전부 다 밝은 무늬만 나타납니까? 아니었어요. 여기에서는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가 순차적으로 나타났었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보강간섭이야. 얘는. 그런데 얘는 그 다음에 마루하고 고리 만나고 마루하고 고리 만나고 마루하고 고리 만나는 이런 지점들은 희미하게 나타났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게 보강간섭이면 이건 상쇄간섭이었어요. 이건 상쇄간섭.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근데 빛은 이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쭉 나타난 걸 위에서 본 것이고 얘는 이렇게 와서 여기 비친 부분 옆에서 이렇게 본
모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밝고 어두운 게 쭉 와갖고 꽝 부딪히면 여기는 밝아지는 거야. 밝은 무늬가 나타나고, 그 다음 여기 상쇄가 된 것은 여기는 위에서 보면 우리가 희미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물결파에서는 여기에서는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밝은 무늬들은 밝기가 점점 어떻게 된다? 광원에서 멀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빛이 약해집니다. 진폭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희미해집니다. 희미해져요. 그래서 뭘 알고 싶으냐 하면 요 간격이 어떻게 될까? 밝고 어두운 무늬가 멀어질수록 간격이 좁아질까 늘어날까? 그걸 한번 계산을 해 보자는 거죠. 자, 그게 몇 페이지에 있냐면 768페이지 가보세요. 자, 밝은 무늬 갖고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요거 가지고. 밝은 무늬 간격을 찾아보자. 밝은 무늬 간격. 밝은 데서 그 다음 밝은 데. 요거 찾아봅시다. 자, 요쪽은 이제 조금 지울게요. 요건 지워도 되겠죠? 자, 먼저 X로 구해볼게요. X. 자, X로 해서 만들어 보면, 자, L 넘어가고 D가 내려오니까, 자, 2D분의 람다 L에, 자, 이 형태인데 이게 2M이라고 하면 N번째 무늬 있죠? N번째 무늬일 때, 자, 이게 밝은 무늬 찾는 거니까 짝수배 형태로 나타나는 요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요건 그냥 N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일 뿐이에요. 거리일 뿐이에요. 근데 요게 변하는지를 볼 겁니다. 델타 X의 M, 요거 이제 X를 구해보자. 요걸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델타가 붙으면 변화량이기 때문에 나중에서 처음을 빼주면 되겠죠. 나중에서 처음 뺀다.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X의 M이 나중이면 처음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M-1번째, 그 다음 N번째, M 플러스 1번째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이게 나중, 이게 처음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잖아. 그죠?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넣어보자. 자, 여기에서 2D분의 람다 L. 요거는 공통이니까 묶어내고. 자, 여기에다가 M을 넣으면 2M. 그죠? 마이너스, 요 M 자리에 M-1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2M 마이너스 이제 플러스 되고, 이렇게 되겠죠? 맞아?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어요? 네. 그냥 M 자리에 M을 넣고 M-1을 넣어서 빼기 해준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것과 이거 날라가고, 그럼 2만 남네요. 그러면 이 날라가니까 결국 D분의 람다 L이란 값이 나왔어요. 변화량을 구했는데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 요게 슬립 간격입니다. 면도날 간격.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빛의 파장이 변하지는 않죠? 매질이 바뀐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L은 스크린 간격입니다. 그죠? 자, 이게 바로 이 무늬 간격과 같다. 그리고 이게 변한다? 안 변하죠. 이미 실험할 때 딱 정해진 값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정하다 무슨 뜻이에요? 등 간격이다 이런 뜻이에요. 등 간격. 밝고 어두운 물이, 자, 밝은 문이 중앙에서 나왔어. 그 다음 또 밝은 문이 나왔어. 그 다음 또 밝은 문이 나왔어. 또 밝은 문이 나왔어. 밝은 문이 나왔어. 밝은 문이 나왔어. 이쪽도 마찬가지죠. 밝은 이렇게 나왔을 때 요 간격이 어떻다? 등 간격으로 나타나더라 이 뜻이에요. 자, 등 간격 이해됩니까, 이거? 자, 그리고 이 식은 자세히 보시면 회절에 대한 얘기가 담겨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 회절 어떻게 하면 잘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회절? 자, 슬릭 간격. 어떨 때? 넓을 때야, 좁을 때야? 좁을 때였죠. 그 다음에 파동, 예, 파장. 어떨 때? 그죠? 자, 보세요. 여기에서 슬릭 간격이 무엇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요 틈과 요 틈 사이 간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요거 통째로 비워도 여기에서 파가 생겨가지고 간섭이 되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잖아. 물결파 할 때 요렇게 틈이 있는 거하고 요렇게 있는 거하고 얘는 평면파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이어졌단 말이야. 그죠? 근데 얘는 이렇게 평면파가 가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켜졌어. 이렇게. 그죠? 회절이 이게 잘 되는 거야, 이게 잘 된 거야. 이쪽이 잘 되는 거죠. 그렇잖아. 그러면 여기 사이에 막 치워버려도 여기에서 회절이 일어난다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쪽에서 간섭이 일어나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 D는 작을수록 반비례하네요. 무늬 간격이. 그죠? 그 다음에 파장은 길수록 회절이 잘 일어나는 거죠. 회절이 잘 일어나면, 자, 회절이 잘 일어난다는 것은 여기에서 무늬가 어떻게 될까? 좁게 나타날까? 넓게 나타날까? 요 간격이. 넓어지는 거야? 좁아지는 거야? 봐봐. 자, 회절이 잘 일어나면 여기에서 출발한 빛이 이쪽까지 갈 수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죠. 이쪽까지 갈 수 있겠죠. 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 어떻게 될까요?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즉, 두 개가 가는데 약간 경로가 꺾여가지고 두 개가 만났기 때문에 간섭을 하는 거 아니야? 맞죠? 둘이 안 만나면 간섭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만났기 때문에 간섭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간섭 무늬가 생기는 거거든. 그런데 얘네가 많이 꺾이면 어때요? 많이 원래 만나야 될 곳부터 많이 꺾이게 되면 엉뚱한 곳에서 간섭 무늬가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간섭 무늬가 생기고 그 다음 간섭 무늬가 생길 때 훨씬 먼 곳에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격이 이게 뭡니까? 무늬 간격입니다. 요거야, 델타 X. 이게 커진다고. 알겠니? 그리고 당연히 이 L은, 자, 빛을 이렇게, 만약에 전등빛을 이렇게 비추면 요렇게 가겠죠. 그죠? 여기에서 보면은 이 정도만 비치죠. 그죠? 근데 스크린이 더 뒤에 있으면 어때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더 벌어질 거 아니야. 무늬 간격이.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자,
델타 X라는 것은 이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을 얘기하는데 이 간격이 한번 이 값이 정해지면 일정한 간격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간격, 이 데이터를 변경을 시키면 요것들이 변화를 해요. 변화하는데 변화한 다음엔 다시 일정해지겠죠? 그죠? 변화하게 하는 것이 바로 슬립 간격. 이게 좁을수록 어떻게? 이게 간격이 커집니다. 파장이 긴 거. 자, 파장은 파란색이 길어요? 빨간색이 길어요? 빨간색이 길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봐봐. 회절 무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 여기서 가운데는 백색광으로 쫙 나타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밝은 무늬, 이쪽으로도 두 번째입니다. 이쪽 세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가겠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쪽으로 갈수록 뭐가 차이가 나느냐면 이게 차이가 나요. 같은 무늬에서도 색깔이 달라져요. 같은 무늬에서 색깔이 달라져요. 자, 이 초록색이 파란색이라고 생각하시고 요거 빨간색이라고 생각하시면 중앙에서 중앙, 여기 중앙입니다. 중앙에서 멀어질수록 뭐가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한다? 밝은 무늬 안에서도 색깔이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파란색 계통은 파장이 짧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그 간격이 좁아지고 빨간색은 이게 길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격이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스펙트럼처럼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무늬가. 알겠니? 자, 그게 저기 768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디귿 찾았습니까? 디귿. 동그라미 기역, 니은, 디귿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기역. 긴 파장의 빛을 사용하면 무늬의 폭 델타 X는 어떻게 된다? 넓어진다. 자, 니은의 중앙. 중앙이면 이제 M이 제로일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로차가 없을 때. 자, 밝은 무늬가 생기고 그 다음 등간격 무늬가 나타나고요. 중앙에서 멀어질수록 밝기는 당연히 약해질 겁니다. 자, 디귿. 광원으로 백색광을 사용하면 중앙은 백색의 무늬가 생기는데 자, 밝은 무늬 끝부분에서 안쪽으로 파장이 짧은 빛 빨강, 노랑, 파랑 순으로 세 개 띠가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알겠어요? 밝은 무늬 쪽으로, 이쪽으로. 알겠죠? 빨강, 노랑, 파랑 이렇게 순서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요거 이제 좀 잘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요거. 자, 이게 만약에 동일 위상이 아니고 반대 위상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조건이 바뀌는 거야. 알겠지? 조건이 바뀌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그 얇은 막의 간섭을 할 거거든. 자, 770페이지 잠시 한번 가보세요. 770페이지. 얇은 막의 간섭 요거 공부할 텐데 여기에서 이걸 사용을 할 거야. 알겠어? 그래서 동일 위상이면 반파장이 짝수배가 보강, 반파장이 홀수배가 상세 이건데 동일 위상이 아니고 반대 위상이 돼버리면 반파장만큼 차이가 나버리면 어떻게 돼? 반대가 돼. 그것만 잘 기억하세요. 알겠죠? 네.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사실.
영의 실험 해가지고 이 무늬 간격 구하고 하는 것들 좀 몰라도 돼. 엄밀히 말해서 좀 몰라도 돼. 뭘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거 알고 있으면 되지. 그렇잖아. 이걸 알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유도를 했는지 요건 좀 중요한 실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유도하는 과정까지 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것도 자기가 기억할 때 저걸 이용을 하면 식기억도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저 식의 의미를 잘 기억하세요. 식 자체를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알겠죠? 얇은 막이라는 거 알아요? 기름. 기름막. 여러분들 여기 어릴 때 가지고 놀던 그 뭡니까? 비눗방울 이런 거 있죠? 그 전부 다 어떻습니까? 막 가지고 놀면은 거기에서 무지개의 빛 같은 띠 무늬가 막 생기죠? 그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얇은 막의 간섭 현상이에요. 간섭. 알겠어요? 요런 것들, 밝고 어둡고, 이렇게 생기는 무늬 있잖아요. 밝은 전등 같은 거 또는 햇빛 쪽에다가 자기 이 손을 이렇게 하면 약간 틈이 생기죠? 약간. 그죠? 얇은 틈 생기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 밝고 어둡고가 굉장히 촘촘하게 해가지고 나타납니다. 실제로. 근데 여기서 빛이 좀 약해서 이 해절이 잘 안 생기겠다. 간섭이. 그래서 좁은 틈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꼭 시력이 안 좋을 때 선 여러 개로 보이는 거 있죠. 난시처럼. 그런 것처럼 밝고 어두운 게 이렇게 줄무늬가 살짝 생깁니다. 그렇다고 햇빛 너무 오래 쳐다보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요것만 조금 연습해 둘게요. 요거 하나 연습해 둘 게 있어.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요걸 알면 이제 끝나는 거야. 다음 시간에. 자, 여러분들 그 반사에서 고정단 반사, 그 다음 자유단 반사 기억납니까? 이거 안 되는 사람들, 자, 지금 연습 한번 합시다. 이게 뭔 얘기냐? 자, 보통은 이제 줄에서는 얇은 줄과 두꺼운 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팔을 하나 딱 발생시킨다. 펄스를 발생시킨다고 생각해 볼게요. 펄스. 이렇게 하면 쭉 가다가 요 경계 부분에서 어떻게 되느냐면 통과를 해서 이렇게 가는 파가 하나 생겨요. 이걸 투과파라고 합니다. 투과파. 알겠죠? 그리고 요 경계에서 반사가 일어납니다. 반사가 일어나는데 요렇게 볼록해서 갔잖아. 튕겨나올 때 어떻게 튕겨나오느냐면 아래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서 갑니다. 물론 요 진폭은 이거랑 같지 않습니다. 이쪽이 이제 작아져요. 왜냐하면 나누어져서 갔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방향만 한번 봅시다. 자, 고정단 반사를 하게 되면 위상이 어떻게 해서 반사되는 겁니까? 파이면 180도죠? 그죠? 180도만큼 반대 위상으로 된다. 즉 반파장만큼
요거는 이제 파이만큼 또는 2분의 람다만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반파장만큼 차이가 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자유단 반사는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펄스를 발생시키면 여기 그냥 지나가는 애가 있고 여기에서 다시 돌아오는 애가 있겠지요. 돌아올 때 어떻게 오느냐 하면 위상이 차이 없이 그냥 돌아와요. 알겠어요? 동일 위상으로. 자, 그런데 이건 줄에서 얇은 줄, 두꺼운 줄, 두꺼운 줄, 얇은 줄이죠? 자, 얇은 줄이 빠를까, 두꺼운 줄이 빠를까? 얇은 줄이 빠르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다. 이거. 자, 여기까지.